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기다리셨습니다. 예. 자, 아까 예. 최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예. 너무나 좋게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셔가지고. 그러니까 이왕 저질러 찍는데. 그래서 최 의원님 마음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. 글쎄 나는 그 상당히 어디서 그런 우리는 정치권에서 잘 생각할 수 없던 행보예요. 그런데 네. 왜 그날이냐 생각해봤더니 네. 물론 지방선거 끝났고 네. 또 혁신적인 모습도 보이겠는데 6월 2일 날인가 아마 6월 3일 날 출국했습니까? 예,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6월 3일 날 예. 출국했을 거예요. 6월 3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딱 100일 되는 네. 날입니다. 네, 그날 방송에 갔더니 방송국에서 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 그건 참 글로벌 센서구나. 어디서 그런 센서를 구했을까 싶고 그런데 이제 그건 저는 생각합니다. 이왕 뭐 여당 대표 갔는데 아니 그 가기 전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 조언할 기회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, 최 의원님은? 저는 그 센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때 뭐 신설을 가지고 가네 마네 이야기 있었잖아요. 예, 뭐 정부로서도 판단하는 대목이 있을 테고. 예. 또 우리 최 의원님은 점잖으셔가지고 뭐 민주당 모든 사안을 좋게 보시는 건 좋은데요. 근데 그 예. 아쉬운 것은 만약 우리가 국회가 그 당시에 예. 국회가 정말 전 세계 국회에서 했을 예. 때 그건 참 이런 그 굳이 뭐 안 가더라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 연대 이렇게 어느 한 나라가 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사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연대를 했을 텐데 그때 이상한 게도 나가봐도 너무 소홀했어요. 그 국회 보영청도 아니고 본류만 좀 말씀. 아니 그래 놓으니까 이제 본류가 그러니까 본류가. 그래서 당시에 내 생각에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아니 그 얘기 좀 여쭤보려. 그럼 자꾸 말씀을 혁신이야 혁신이. 예. 아니 그러니까 혁신이 얘기는 좀 있다. 그래서 예. 그래서 그 당시 했으면은 아마 여지가 없었을 텐데 한 2개월.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개인 의원 자격으로 갔을 때 아까 뭐 기동민 의원님 그 얘기는 뭐 비판하실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뭐냐면 사드 때 개인 의원이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게 정치적으로 읽혀가지고 사드 문제는 그건 난 아까 기동민 의원은 그냥 네. 방법방이어서 또 질문 기회 답변할 기회를 드리니까 말씀 안 드렸지만 그건 상황이 다릅니다. 제가 우리는 우리 주권이 침해되면 문제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. 한 개인이라도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표출하면 국회의원이 공인 자리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어떤 여러 나라 지켜보고 저 나라 입법부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할 텐데 여당 당수란 말입니다. 여당 당수가 어떤 나라에 가서 했을 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어떤 우리의 외교적 스탠스를 평가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를 평가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평가를 할 텐데 그 행보가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행보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적으로 굳이 뭐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객관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어느 부분이 그랬는데 여당 대표가 당과의 어떤 조율 없이 갔고 그 행위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걸 짐작 안 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. 어떤 파장이 있나요, 그 지금?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여당 대표란 것은 한 개인 의원도 아니고. 그래서 지금 예. 그거는 저는 뭐 이왕 기왕의 사실이기 때문에 여당의 의원으로서 그것도 뭐 정책 효용을 찾아보자는 쪽이고 예.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제 글로벌한 이런 뷰포인트가 있구나 예. 이 생각을 했습니다. 그거 어떻게 100일 되는 시점을 알 수 있을까? 최근에 내가 쭉 그런 뉴스를 보니까 아까 핀란드 대통령도 가고 핀란드란 나라가 참 우리가 핀란드처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사실상 외교적인 자주권을 행사 못하고 속국화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그 핀란드의 비극이란 건데 우리가 이제 저 사드 때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리가 지금 위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. 어제 내 우연하게 넷플릭스에서 인터셉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. 인터셉트가 뭐냐면은 전 세계 미국이 그 두 군데에 그게 있답니다. 요격 미사일 기지. 하나는 그릴리라는 기지하고 뭐 하나는 해상 기지가 있는데 그걸 둘러싼 건데 인터셉트가 있으면 완벽하게 있으면은 방어되겠지만 이거는 너무 근거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래서 사드라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 알겠습니다. 뭐 사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. 근데 그때 그걸 무슨 러시아에 중국에 가서 그 사드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는 그건 국익을 위한 그거는 어떤 그것도 역시 어떤 정파나 어떤 상황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근데
제가 이제 최 의원님께 여쭤보는 거는 최 의원님은 워낙 어떤 점잖으셔가지고 항상 좋은 측면을 보시려고 그러고 네. 이런 건 뭐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이건 알겠는데요. 근데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행위에 대한 평가는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이 늘 우리가 좋은- 이제 예. 우리가 이제 여당으로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네. 국회에 대해서는 여당을 실감을 못합니다. 말씀하셨죠. 행정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장차관을 인정하니까 뭐 확실히 이제 공직 사회는 예. 하겠지만 국회 내에서는 뭐 워낙 압도적 다수당이다 보니까 예. 그래서 아마 여당 대표 되는 전의 과정에서의 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인도적 그 상황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보면 저도 경청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근행크 말씀이나 민주도 말씀 들어보니까 여당 대표로서 이 외교적 행보에 또 의미가 있겠구나. 아니 저는 됩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예.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. 예, 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국익을 지키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국익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. 아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것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부당한데도 그걸 침묵하고 용인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. 그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반발할 그러나 외교란 것은 국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. 그래서 예. 이제 우리가 특히 지난번에 국회가 너무 그 문제에서 정말 그때 좀 우리가 확연한 결의랄까 이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떤 국제적인 바람이 있을 때 예. 그때 너무 처져가지고 그래야 국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? 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근데 예. 참 젊은 대표를 많이 존중을 하셔서 뭐 좋습니다. 아니 뭐 젊은 대표 비판도 많이 받고 뭐 네. 그렇죠. 재 의원님이 비판하시는 건 못 봤어요. 워낙 뭐 예, 아니 뭐 이 어떤 행위 자체 저는 뭐 사실 이준석 대표를 여기 여러 번 모셨고, 예, 뭐 근데 정말 그 통통 튀는 어떤 그 아이디어랄까 이런 데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중립적으로 정말 사안을 듣고 제가 평가해 보려고 양쪽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. 이 대표나 우리 당에 사실 의원들 몇 분이 또 가셨고 또 예. 그런 의원들도 최소한 알겠습니다. 예. 예. 당 혁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예. 당 혁신은 예. 그것도 참나 센서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권성동 예. 원내대표 이야기는 예. 혁신해야 되는데 예. 그럼 혁신의 의제라든가 네. 혁신을 위한 이런 걸 좀 하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네. 툭 던지놓고 하면 우크라이나 까뿌리면 어떡하냐. 그러니까 혁신하고 우크라이나 까뿌리니까 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뭐 네. 이런 이야기 같은데 네.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당권 경쟁이라든가 예. 그것은 현재 당대표입니다. 당대표. 예. 당대표가 당권 경쟁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이제 6월 20 며칠인가요? 그날 예. 이제 진실의 시간이 오니까 뭐 거기에서 뭐 판가름 나겠죠.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?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? 당을 위해서. 당원들의 의사를 따르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. 당원들의 의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건 이제 당원들의 의사가 나오겠죠.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예.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어쨌거나 두 분의 대통령 선거와 예. 지방 선거를 예. 뭐 그 당시에 우연히 대표였기 때문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논란이 그렇습니다. 있었지만 예, 예. 있었고 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나오는 것도 뭐 대표에 뭐가 잘못돼 가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대표가 이대남을 너무 대변한 것 아니냐. 예, 예.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 정치장 차원에서 예. 그게 짚어봐야겠죠, 짚어봐야 할 그런 대목이 부분은. 있고 이제 그런 것으로 건전한 논쟁이 벌어진다면은 예. 그건 정말 환영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당이 건전해지는 것이죠. 네. 그런데 지금 뭐 당권 경쟁의 시즌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저 정부 초기에 예.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여당이 정부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거든요. 그래서 예. 그건 뭐 성급한 추측들 같고 다만 뭐 지금 여당이 되니까 책임 여당으로서 좀 더 공부도 해야 되고 좀 더 결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도 미래의 당권 포석이겠죠. 세상에 모든 일이 권력과 관계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나 건전한 권력의 기초를 쌓기 위한 예. 일이라면은 그걸 뭐 현재 당권 경쟁이라고 지나친 양상의 과일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혁신 문제도 그렇습니다.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부단히 해야 되는데 공천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시현님 보시기에. 저는 만일 그 문제를 다루자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걸 염두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공천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. 이 문제는 이제 당에서 항상 그렇습니다. 어떤 공천해 보면은 신진 예. 새로운 사람과 그러니까 신진 대사라는 게 이게 모든 그 생물의 그 자연 범량이 예. 있습니까? 새로운 것과 애끝의 어떤 서로 양보를 통해서
일어나는 그게 예. 신진대사인데 실제로 정치 과정에서는 굉장히 서로 이 바이럼이 크게 일어나거든요. 예. 어떤 경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른바 공천 파동이 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이냐. 근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. 공천을 할 때 당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예. 당원이 사실은 그 당의 후보를 뽑는 게 맞죠. 예. 그러나 우리는 큰 당에 우리 큰 광역단체장 최근에 뭐 우리 집은 창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마산 아프구는 이제 창원 특례시에 속해 예. 있거든요. 창원 특례시장이 100만 이상 두시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공천했는데 여기 시민 50% 네. 당원 50% 이렇게 경선을 갔습니다.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대선 때 이제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대선 때 당원과 일반 국민인데 일반 국민이 그러면은 진짜 정말 중도층 국민이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이렇게 네. 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. 그러나 우리 당의 당규는 그 국민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해서 네. 어떻게 하면은 당의 저변을 확대하고 알겠습니다. 당의 신진을 네. 유입시키고 다른 네. 주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, 재현님. 이거는 정말 아까 이재호 고문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. 지금 새 정부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요.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공약은 원래 선거 때면 공약은 약간 이룰 수 없는 공약을 던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.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병사 월급 200만 원, 뭐 바로 지급하겠다. 그다음에 소상공인 소급적은 다 하겠다.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부속실 없애겠다. 그랬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병사 월급은 몇 년 뒤로 그냥 아예 미뤘고요. 그다음에 소급 적용은 어겼고요. 근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거 과정에서 있는 공약을 모두 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도 소모적일 수는 있지만 소급 적용을 어겼습니까? 그렇죠. 소급 적용 한다 그랬다 못했죠. 예. 아니 내가 아까 그래서 난 그 기동민 의원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니 이재호 고문 그건 팩트 아닌가요? 그래서 아니 약간 근데 선택적기가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지난해 이맘때는 우리 당이 그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소급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대통령이 유세 당시에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죠. 그건 이제 근데 우리가 2020년 6월부터 5월부터인가요? 굉장히 심해져서 행정명령이 몇 월부터 내리죠? 아마 6, 7월부터 내려질 겁니다. 그러면 그 밀집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면 영업을 제한하고 못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 국가가 영업을 못하게 제한.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는 행정명령에서는 사실 소급이 아닙니다. 발생을 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그 유세당 제가 여쭤보는 건 유세당 공약으로 맞습니다. 소급해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그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. 전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원래 공약이 소급해서. 약속이었는데 소급이 아닙니다. 그건 아니 소급도 있다니까요 공약에? 아니 그러니까 그 소급이라는 말이 잘못되어 가지고 민주당이 소급을 붙인 거예요. 이 소급이란 것은 직접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.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. 요지는 뭐냐면 요지는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행정명령 발생 시기부터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했던 것인데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때 약속했던 것도 정말 국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영업 손실을 감수한 부분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걸 민주당이 의원님이 좀 독특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다. 저 병사 월급 200만 원 어떻습니까? 그럼 바로 줄 것처럼 얘기한 건 또 아닌가요? 병사 월급 200만 원 주면 좋겠지만 아니 바로 줄 것처럼 공약을 했다는 부분. 그때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고 그랬죠. 바로 내일 준다고는 안 했죠. 아니 바로 줄 것처럼 공약을 했다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 그게 그렇게 이제 그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걸 꼭 따지는 게 아니고 근데 병사 월급은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선거 때도 내가 아니 지금 이야기를 좀 하는데 막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지금 정부가 요번에 우리가 600에서 1000만 원까지 주지 않았습니까? 사실은 어느 정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0, 300 주던 거를 그냥 600에 1000까지 준 겁니다. 이게 사실은 전체 손실 보장을 가급적 하려고 했던 겁니다. 이제 지금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마 행정명령 이후에 소상공인 업계가 쭉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그냥 80조 된다, 100조가 된다, 80 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와 또 지난 2월달 추경을 통해 제출한 게 한 몇십조 됩니다. 그래서 남은 게 지금 얼마지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한 것이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. 그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그걸 어겼다 그러는데 사실 어긴 데면 민주당이죠. 왜냐하면 초기부터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똑같이 손실보상 지원을 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대선 끝나고 저 인수위 기간 동안 뭐 거의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새 정부 하려고 하니까 그걸 뭐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태가지고 더 내자 그랬잖아요. 더 내는데 옛날에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저 서민들이 이 조금 손실 지원금 받고 가계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
그 우리가 손실 지원을 많이 하면은 국채를 그러니까, 발행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. 예. 그래서 그건 책임 있는 말이 아니죠.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 그 어떤 그건 팩트가 좀 많이 예. 다르니까. 근데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병사 월급을 바로 200만 원 줄 것 같이 유세 때 그 공약을 했고, 그러면 그게 지금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어떤 모든 공약을 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반드시 시작하자마자 다 지키는 건. 그런데 예. 이렇게 몇 달 안 된 얘기를 이렇게 바뀔 때는, 뒤집을 때는 아까 이재호 의원도 그 말씀하시지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국민들한테. 없던 일처럼. 그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. 좀 설명을,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은 뭐 미안하달까. 그런 예.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. 있었는데 아니 국민들이 이제 모르는데 무슨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? 국민들이 이제 그 대목에는 실망이 컸기 때문에 예. 기다마 뜨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. 그건 이제 차츰 이야기를 하겠죠. 그리고 예. 결국에는 저는 이렇습니다. 아까 그 지금 이재명 문재인 정부 예. 또 이재명 이 의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5년 뒤에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. 예. 지금 했던 것은 어쩐 그렇습니다. 신념윤리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약속이고 예. 또 신념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정치인은 내가 약속한 것과 함께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. 내 책임을 지는 시간을 너 어제 약속했으니까 오늘 지키라는 거 하고 너 어제 약속했는데 그 너 임기 중에 어디까지 지킬래? 어느 정도 정말 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했느냐 혹은 지켰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할 때니까 그 평가를 또 달게 받을 것이고 그 평가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임기 동안 노력할 것이다. 이렇게만 답할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예, 뭐. 아직 시간이 아닌데. 그래서요. 아니 근데 예. 뭐 그래서 이 공약이란 거는 선거 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예를 들어 앞으로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고 뭐 선거 끝났으니 이런 어떤 걸 당연시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. 예. 우리나라가 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? 예. 과거에는 그냥 사실은 옛날에 우리 큰 밀란도 보면은 그 군역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. 예. 그래서 군역 이제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부정도 많지 않았습니까? 예. 뭐 면포로 대신하고 하다가 예. 지금 그랬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국민 개병제를 통해서 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산업사회에서 그게 우리 그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불만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그걸 균형을 맞춰주고 그렇다고 20대 여성에 대해서 여자들 그럼 다 군대 가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20대 남성은 경제적 보상을 해야 된다. 그 논의 자체를 나쁘다고 그렇죠. 누구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? 차원이고 또 근데 그 그래서 군이라는 것이 또 그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뛰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최저임금제로 보자면 한 200만 원 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 보고요. 그걸 하겠다고 이제 야심차게 제안을 한 것이죠. 예, 바로. 예. 바로 한다고는 안 했을 텐데 누구도 바로 한다고 바로 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건 그때 올해부터 노력을 해야죠. 예.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 재원이 그리고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큰 빚을 안 물려줬으면은 한 뭐 10조 20조 할 수 있는데 지금 1,000조 넘은 빚을 써가지고 예. 우리가 매일 2천억씩 지금 국가 부채를 5년 동안 떼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거 좀 아껴줬으면 바로 할 수 있죠. 자, 반격에 성공했습니다. 아니 반격이 무슨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국가 재정 상황을 보니까 약속을 지키기가 솔직히 어렵고. 근데 그 재정 상황을 유세 때 거의 유세 때 몰랐냐는 거죠. 그때 다, 코로나 있고 다 안 알려줬죠. 웃기시죠? 아니 다 알려줬다니까. 다 알려줬다니까. 웃기실 겁니다. 아니에요, 다 안 알려주고. 그때 재경부에서 세금 없다고 그러다가 요번에 정부 바뀌고 세금을 확 갖다 안겨줬죠. 그래, 내가 그걸 좀 따졌어요 이번에. 그건 따지셔야죠. 따졌더니 이제 규정용 부총리 이야기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법인세하고 근로소득세에서 나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다 겪었지만 우리 뭐 반도체라든가 또는 자동차라든가 그런데 큰 대기업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세금이 어느 정도 예납 단계 전까지는 세수를 추계할 수가 없대요. 그런 아닌 세수를 그렇습니까 하고 지나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국회에서 그러면 아닙니다. 정부 예산의 15%를 엄청나게 틀리는 일을 몇 번 반복하는데 그 전까지는 추계를 할 수 없군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그거는 굉장히 있죠. 재경부에 따지고 있죠. 따지고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. 예.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어느 정부를 떠나서요. 재경부의 그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급한 15%까지는 안 됐죠. 15%걸요? 10% 이상이었잖아요. 지금 예. 뭐 세수한 게 50조 50조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
그 세수가 한 500조 안 됩니까? 그러니까요. 500조 이상 500조 이상 되는데 10몇 프로일 겁니다. 하여튼 재경부라는 전문가 집단이 이거 10몇 프로씩 틀리고 있는데 그걸 그 전에는 이게 참 세수가 어렵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네, 그래서 그랬습니까? 내가 드는 생각이 예. 야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이 적구나, 기업이 하는 역할이 크구나 이걸 느꼈습니다. 그렇게 그건 아니죠. 농담하신 부분이 아니거든요. 농담이 아닌 것이 지금 그만큼 세상이 그럼 정부 바뀌었고 추계가 할 필요가 없죠. 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예납이 있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지난해에도 추경을 했던 겁니다. 추경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쟁점은 사실은 그래서 뭐 민주당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지만 그거 자체야 그 민주당이 뭐 돈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재경부가 숨기고 있던 제가 거 아니고 여쭤보는 건 기재부가 숨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재부가 숨긴 게 아니라 틀린 거 아닙니까? 10몇 %를. 그러면 기재부가 틀렸는데 이러이러해서 틀렸습니다 하면 국회가 말입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. 그것도 지금 추계입니다. 예. 추계. 예. 추계고 그 추계가 내가 물은 건 그럼 이 추계가 맞느냐? 이 틀리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추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단 분기별로 예납 같은 게 있습니다. 예납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그 수준이 될 것이고 이거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그런 추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제 지금 비단 정부뿐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왜 어디서 세수가 이렇게 늘었느냐, 뭐 숨겨 있던 걸 갑자기 기재부가 지난 정부 때 숨겨놨다가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게 숨겨놨다고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통제, 정부가 계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렇게 봅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돈을 문제는 그렇다면요. 10몇 %씩 그 예산 추계가 안 된다면 그 정도로 오차가 크다면 정부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? 예를 들어서 이게 100분의 1도 아니고요. 2%도 아니고 10몇 %씩 그 추계가 틀리면 재정 계획이란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틀렸으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지. 그거를 왜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? 예? 양입 원래 그 원칙이 있습니다. 예. 뭐죠? 그것도 한 번도 아니잖아요. 들어오는 것을 예. 양입 제출이라고 했습니까? 뭐 그런 원칙이 국회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난 5년간은 그 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았죠. 내가 웃을 이야기 아니에요. 예. 왜냐하면은 하루에 2천억씩 빚을 들였으니까. 예. 우리 대한민국 아니, 역사가 코로나 상황이 왜 아니 제가 이거 뭐 어떤 의미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유세하실 때도 똑같이 정부 더 줘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? 이건 양당 다. 근데 재경부가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그때 빚이란 게 그때 국민들한테 충분히 못 줬다는 건 야당도 공감하신 거 아닌가요?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우리 언론도 국회 예결위 하는 걸 좀 회의를 좀 상세히 지시를 해야 됩니다. 왜 여야가 큰 차이가 있었냐면 우리는 지금 빚을 내지 말고 600조나 608조입니다. 608조 편성된 것이 그리고 세상에 1월 달에 추경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. 그러면 추경이 아니라 이거 일단 예비비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 안 된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저도 예결위원회 해봤거든요. 집행을 예산을 짤 때는 이제 1월쯤 되면 코로나 끝난다고 예상하고 짠 겁니다. 그래서 소비 진작, 뭐 새로운 투자 계획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완전히 바뀌지 않았느냐. 그렇다면은 정부마다 각 부처마다 5% 정도 제출 조정을 하자. 그게 우리 주장이었고 요번에 제가 주장이고 그래서 왜 정부가 세입 문제에 그렇게 엉킬 필요가 없었던 게 제가 지난 5년 이번에 동안은 여쭤보는 게 만약 이번에 재경부 추산이 잘못되지 않고 50조가 안 들어왔다면 그 국민은 안 주셨을 겁니까? 주셨을 거 아닙니까? 그거 채무 저가 주셨을 거예요. 이번에 더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다. 이번에 들어온 것은 사실 들어온 것은요. 그건 몇 프로 안 됩니다. 50조 들어왔잖아요. 50조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좀 토론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 재정 교부금이 있고 교육 재정 교부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. 그래서 50조 들어왔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한 얼마 안 됐습니다. 그 중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안 되고 또 그걸 가지고서 이제 빚을 갚겠다고 10조 갚겠다고 했던 것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뭐냐면은요. 그 상당수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야당 때 요구했던 지출 조정을 했습니다. 지출 조정을 했는데 근데 지출 조정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 정부 때 자기들 무슨 공약 사업으로 만드는 지출을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추경이 늦어졌습니다. 그 전모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. 우리 할 말이 많습니다. 가야겠습니다. 몇 시에 무슨 행사? 4시에 가야 되는데 4시에. 그러십니까? 오늘은 뭐 여기서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여야를 떠나서 정권 바뀌었으니까요. 뭐 일이 좀 이렇게 안 되는 일을 딱딱 되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. 국민들 입장에서.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김동민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
우리 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또 사실은 저 약간 우려하는 것은 두 번에 걸친 승리 첫 번째보다 훨씬 성폭이 커지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자칫 자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이럴 때 이럴 때 민주당의 역할은 야당이란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. 지금 제1당이 가신다면서 본인 하고 싶은 제1당의 이야기인데 제1당에서 크게 이끌어 주시고 예. 정말 잘못한 건 정말 호되게 비판해 주시라. 정말 일을 좀 제대로 하시길 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새 정부 여당. 예. 안 도와주고 계속 발목 잡으면 예. 3연패 4연패 당합니다. 예, 그 제가 얘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 역사적인 예, 저 교훈을 잊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가서 일 열심히 하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